자,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화요일 날에 시험을 보게 될 건데요. 그 시험을 대비하여 출제 가능한 중요한 문제를 이런 포켓 노트 여러분 있죠? 있으니까 거기다가 같이 선생님이랑 적어보면서 필수 문제, 시험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적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려보시고요. 이쁘게 그리고 점을 찍습니다. A, B, C, D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 반직선, 선분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자, 화요일날 여러분이 뚜껑을 열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직선 AB랑 같은 아이를 찾는 문제는 당연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직선 AB랑 같은 아이가 이게 한 직선이기 때문에 한없이 양 끝으로 늘리기 때문에 직선 BC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직선 BD도 똑같은 직선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엿가락처럼 늘어보세요. 같은 직선을 의미하는 거죠. 이 아이들은 다 같은 아이들입니다. BD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가능하고 직선 AB랑 같은 거를 우리가 알파벳 순서도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왼쪽과 오른쪽을 엿가락처럼 늘리기 때문에 방향도 상관이 없으며 한 라인 안에만 줄이 서 있으면 어떻게 늘리든 똑같은 직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선분을 말하자면 선분 AB랑 같은 선분을 찾아라. 그거는 선분 AB는 자리 바꾼 거 이상 없습니다. 자, 이런 게 같은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선분 BC와 같은 경우는 또한 10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선분은 그 아이만 같습니다. 직선은 어떻게 하든 한 줄 라인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변형을 해도 다 똑같고요. 그럼 반직선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출발이 같았습니다. 반직선 DA라고 한번 해볼게요. 반직선 DA랑 같은 경우는 D에서 출발하여 왼쪽으로 엿가락처럼 늘어납니다. 그러면 D에서 출발한 아이는 다 같습니다. D에서 출발하여 DC 라인도 같고요. 방향이 같죠? 출발과 방향. DB 라인도 같고요. DC, DB 이렇게 같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같은 아이들을 여러분이 짝지을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러면 AD랑도 한번 해볼까요? AD랑 같은 반직선을 한번 찾아볼게요. 반직선 A에서 출발하여 D 방향으로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은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B로 가느냐, AC로 가느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해주셔서 출제 문제 1 한번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이 문제는 출제 가능한 문제니까 여러분 적어서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출제 가능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분 문제입니다. 중점 문제로 한번 두 번째로 출제 가능한 문제는 중점 문제. 자, 두 개의 선분, 두 개의 선분이야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A와 C 점이 있고요. M은요, AB의 중점이래요. 그 사이 이제 B가 있는데 M은 자 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점 M은 선분 AB의 중점입니다. 문제 출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AC는 13cm라고 나오고요. BC는 5cm. MC는 얼마니?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선분 문제 한번 해볼게요. AC가 13cm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문제에서 13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따라가 주고요. BC가 5cm다. 뭐 5씁니다. 이렇게 BC가 5라고 써주고요. 그럼 13에서 5를 빼면 이제 AB는 여러분이 계산해야겠죠?
13에서 5를 빼면 8이 될 것이고, 그리고 m은 AB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예, 8의 반인 4가 되겠죠. 여기를 4씩 가져가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MC의 길이를 구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M부터 C까지 보면 됩니다. 답이 나오죠? MC의 길이는. 자, 여러분 외쳐보세요. 그렇죠? 9cm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출제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아예 길이를 구하는 거 말고 이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걸 찾는 문제로도 출제가 되는데 요거는 좀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니까 그거 한 문제도 한번 적어볼게요. 세 번째 출제 예상 문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겁니다. M은 선분 AB의 중점 이렇게 문제 나오고요. 이 점이죠. 점자를 써야 되고요. 점 N은 선분 MB의 중점 일 때 옳은 것은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얘는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A와 B가 있고 M은 AB의 중점이니까 AB 한가운데 M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N은 MB의 중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랬어요. 한번 여러분이 골라보세요. 첫 번째, AM은 선분 AB의 2배이다. 두 번째, AM은 NB랑 같다. 세 번째, AB는 2분의 1 NB다. 네 번째, AN은 3MN이다. 다섯 번째, NB는 3분의 1 MN이다. 자, 요거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선생님은 이 선분 문제는 이거가 더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들이 잘 틀리거든요. 예,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 해도 이 문제는 출제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AB의 중점이 M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M과 BM은 같은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A라고 쓰세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N은 NB의 중점이니까 MN하고 BN은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도 뭐 우리가 가상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까지 N, B, 여기서 여기까지도 B를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AM은 AB, 이 2라는 게 뭐니까 2배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이걸 또 못 알아듣고 있어. 이걸 또 헷갈리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 애들은. 2 곱하기 AB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M이 AB보다 커? 그걸 살펴보세요. AM은 작은 거고요. AB는 큰 거예요. 그런데 큰 AB 선분에서 2배를 해서 AN이 나왔대요. 이거는 정말 틀린 문장이죠. 바르게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꿉니다, 자리를. AB라는 선분 큰 애가 2AM이다. 이렇게 해줘야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구분 잘 할 줄 아셔야 됩니다. 2배만 보고 무조건 맞다고 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학원에서 가르칠 때 물론 2배 사이죠. AM과 AB 사이는 2배 사이인데 누가 더 큰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B를 물어봤을 때는 2배지만 AM을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M을 물어봤을 때는 2분의 1배입니다. 2분의 1 AB라고 써야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 문제는 출제 예상
90%입니다. 자, AM과 AM과 NB는 같다. 무슨 소리입니까? AM은 A고 NB는 B입니다. AB는 같은 아이가 아니죠? 선생님이랑 같이 표시한 이걸 보고 봅니다. 그럼 AB는 NB의 2분의 1배다. AB가 작은 겁니까 지금? AB가 제일 큰 아이입니다. 그런데 분수가 나오면 틀립니다. 자연수로 나와야 되는데 그 자연수도 맞아떨어져야 되죠. 그죠? 금방 여기 써놨나? 아닌가? 해볼까요? 바르게 고쳐볼까요? AB는 MB의 2배라고 해야죠. 요거 되게 구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맞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N은 A에서 N까지 가는 거예요. AN은 하나, 둘, B가 3개네요. 그쵸? 네. 그래서 AN은 B가 MN인데 3개예요. 이렇게. 반드시 A, B로 묶어서 여러분이 그려보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냥 짐작으로 하다가는 실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는 긴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요거 정확히 A하고 B로 묶어서 여러분 푸셔야 됩니다. MB는 MN의 3분의 1배? MB는 MN의 3분의 1배. 이것도 틀렸죠? 잘 보세요. MB는 MN짜리가 2개 있는 거잖아요. MB가 또 큰 거고요. EMN으로 해줘야지 맞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출제 가능한 문제는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있고요. 또 교과서에서 또 잘 나오는 우리 지금 교과서 문제를 선생님이 예상 문제를 찍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적어주면서 이제 익혀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입체 도형입니다. 자, 기본 도형에서 이제 입체 도형에서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찍어볼 테니까 같이 적어서 익혀보겠습니다. A, B, C, D 똑같이 그려보세요. E, F, G, H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래서 1번 요것도 써보세요. 모서리 AB를 포함하는 면인데 선으로 쓰는 아이도 있어. 정말 공부에 이게 집중도가 낮은 아이예요. 그러면 안 돼요. 면인데 왜 선분으로 쓰는 아이가 있을까요? 딴 생각 하시는 거죠. 제발 시험 때라도 정신 차리고 시험 전날 3일 전날만 바싹 공부해도요 90점은 넘습니다. 안 넘는다는 거는 공부를 그만큼 안 한 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과 3일 동안 열심히 해서 90점 이상 우리가 맞아봅시다. 알겠죠? 이렇게 해줬는데도 못 맞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죠? 모서리 CD와 한 점에서 만나는 면 다 적습니다. 자, 노트. 포켓 노트는 괜히 선생님이 선물한 게 아니죠. 이런 거 쓰라고 선물을 했습니다. 잘 써볼게요. 모서리 AB를 포함하는 면. 포함이라는 거는 모서리 AB가 들어있는 면입니다. 그러면 면 AB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 2개 결정하세요. 모서리 AB가 들어있는 면 ABCD가 있죠. 자, 면 ABCD 써주고요. 모서리 AB가 또 들어있는 면이 또 하나 있죠. 옆에 있는 ABFE가 있죠. ABFE. 그래서 AB가 들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AB 선분이 들어있는 면을 골라 써주는 건데 이게 어렵지는 않죠. 그쵸? 근데도 시험에 또 나온답니다. 이렇게 쉬운 게. 자, 모서리 EF와 평행한 면입니다. 자, 모서리 EF와 평행한 면. EF와 평행한 면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입니까? 면이에요, 면. 그럼 EF와 평행한 모서리가 있는 면을 살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여요? 여러분이 이 빨간 선과 면만 쳐다봐야 돼요. 다른 애를 보면은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것만 있겠어요? 이 선과 평행한 모서리가 여기도 있잖아요. 얘도 괜찮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 모서리와 평행한 모서리가 있는 면을 살펴주는 거죠. 이 아이와 이 아이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면 AB, FE, 또 면 CD, HG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CD와 한 점에서 만나는 면입니다. 그러면 C만, 자, CD는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할까요? CD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이 아이와 한 점에서 만나는 면입니다. 그러면 C 한 점이 들어있는 면과 D 한 점이 들어있는 면을 써주면 되죠. 그러면 면이라고, 답이 면이니까 면이라고 써야죠. C 한 점만 있는 애. 뭐예요? BC, GF. 보세요. C가 한 점 있잖아요. 또 D 한 점만 있는 애를 써주면 됩니다. AD, HE.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익혀 주셔야 합니다. 자, 이거 몇 번째 문제죠? 자, 네 번째 문제 한번 해봤고요. 5개씩 끊을게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평행한 거. 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 어설프게 알아서 틀린 문제가 더 많습니다. 풀어봤던 문제를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틀리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억울하죠. 공부 한 대도 안 하는 아이와 점수는 똑같다는 게 정말 억울한 게 이 수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그동안 달린 거 3일 동안 열심히 해야지만 우리가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면 90점 이상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은 조금 의심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죠? 이거 보고 이거 평행선 찾는 문제 되게 잘 나와요. 평행선 찾는 문제. 자, 보세요. 평행선 찾는 문제는 눈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 이거 다 평행인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억각 라인을 찾아주세요. 억각 라인. 이 Z 라인이 지금 60 똑같죠? 그럼 이 라인은 이 억각이 만들어졌던 이 라인은 평행선이 됐다는 의미죠. 그래서 단번에 P와 Q는 평행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얘 라인은 볼게요. 60하고 이 억각 라인이 이제 60하고 59인데 다르잖아요. 그러면 L하고 M은 평행이 될까요? 이 라인은 L 라인하고 M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 억각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평행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 선생님 이것도 틀리는 아이도 봤습니다. 이거 틀렸던 아이들 반성하세요. 네, 이게 지금 몇 번째? 5번째 유형으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했어요. 6번째 출제 잘 되는 유형 6번째 가볼게요. 자, L선과 M선이 평행입니다. 평행이고요. 자, 동의가 억각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LM 써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 정말 잘 출제되죠. 근데 이것도 잘 몰라가지고 선생님 이러고 있어요. 지금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이거 있으면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것도 어렵습니까? 자, 볼게요. 30, 50입니다. 그럼 여기 몇 도예요? 이것도 못 구하면은 외곽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30, 50에서 이 각을 구한 다음에 180에서 또 이 각 빼세요. 네, 그렇게 정말 하지 마시고요. 외곽의 정리. 얘가 30이고 얘가 50이었어요. 이 바깥을 있는 애를 외곽이라고 하죠. 이거는 자동 반사로 나와야 됩니다. 이 바깥에 있는 각은 30과 50을 더한 80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8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라인이니까 동의각 한번 써야죠. 평행선 나왔으면 동의각이나 억각 하나는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고 풀려고 그러면은 못 풉니다. 아예 1시간이도 못 풀어요. 그럼 얘가 몇 도라는 거예요? 동의각이니까 80이죠. 그러면 삼각형 안에 이제 세 각이 다 모여들었죠. 그러면 X 나오잖아요. 그죠?
이러면 아 하고 여러분이 푸셔야 됩니다. 네, x는 몇 도라고 써주세요. 선생님 기다릴게요. 자, x는 몇 도 써주세요. 네.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유형. 자, 이거는 여러분 다 맞던데요? 이거 틀린 사람은 선생님 못 봤어요. 그래도 중요하니까 한번 써볼게요. 꺾어가는 거 있죠? 요렇게 가는 거. 얘는 물어본 학생이 한 명 있었구나. 누군지 말할 수는 없고요.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 x 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보조선을 긋는 다음에 50의 억각 들어가고 52의 억각을 들어가서 그 두 개를 더해줬죠. 요것도 뭐 잘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수학 문제 출제됐다면 이거 정도는 너네들이 맞아 쉽지 맞아봐 이렇게 해서 아마 출제가 될 겁니다.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6문제까지였습니다.